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 임성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나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열받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또 화난다고 다 화를 내고 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화를 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또 이제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문을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화를 내지만 그럴 수 없으면 좀 더 지혜로워지자 하는 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부정적 감정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노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생존에 유리하도록 하냐, 살아남도록 해주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생물 또는 동물은 이제 영역 침범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자기 먹이 활동도 하고 생식도 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이 파괴되는 것이죠. 일상이 파괴되면 생명도 파괴되는 거니까 영역 침범에 대해서 동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역 침범이 되면 그걸 인지하면 이제 꽉 이렇게 분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에서. 분노가 발생하면 밖으로 이제 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또는 심리학에서는 FF 반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ight, 싸우거나 flight, 도망가거나. 그럼 fight는 분노 반응이고 flight는 공포 반응이죠. 이길 것 같으면 때려잡고 질 것 같으면 도망가야죠. 이때 필요한 것은 스피드,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혹은 분노 표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싸워서 이기면 영역을 수호하는 것이고 또 내가 힘이 딸려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트에 의한 영역 수호, 플라이트에 의한 영역 포기, 이 단계가 이제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쫓아내건 혹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건 쫓겨나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이 문제, 영역의 문제는 해결된 것인데 그러면 다시 평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일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침범당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나의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절멸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분노가 이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감정으로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감정은 뭐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오늘날 분노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느끼든지 간에 분노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결국은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 그리고 내 일상이 파괴된다. 그러면 나의 생존과 번영은 어려워진다 하는 이 감정을 인지하는 순간에 확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역 침범과 관련이 있다.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일단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uncomfortab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n이 부정적인 말이고 comfortable 편안한 안락한 이런 뜻인데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calm, calm이라는 것은 with라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fort라는 것은 fort, fort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는 것입니다. 방어가 되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영역을 지키는 요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든 요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comfortable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만든 요새 안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면 그 영역을 누가 침범하고 들어오면 uncomfortable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구축한 그 세이프티 존, 안전한 영역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분노는 영역을 침범당한
감정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확 올라오죠. 예,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한 다음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분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막 뭐 큰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뭐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uncomfortable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my safety zon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나 관계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하게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safety zone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누가 이제 치고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나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뭐 조직에서의 위치라든지, 관계의 뭐 관계에서 뭐 이 갑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잘 구성해 놓은 안전지대를 이제 어떤 침범하고 들어오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꼭 내 현실을 직접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uncomfortable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죠?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영역 침범 그리고 my safety zone, 심리적인 안전지대, 이것이 침범됐을 때 우리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분노에 대한 이해와 처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오면은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황이 나쁘다든지 상황이 절박하다든지 체력이 훅 떨어져 있다든지 뭐 영양 섭취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영양 섭취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기적이지만은 마침 그때 이제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내 세이프티 존의 그 안정성이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조그만 작은 자극이 주어져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분노가 확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안전지대가 깨어졌다고 내가 느끼면, 그죠? 못 느끼면 괜찮습니다. 느끼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 우리는 모두 이제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뭐가 이게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격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보고 인사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하지? 그죠? 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니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지? 이래야만 하는다 라고 하는 목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또는 나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목록의 다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to do 또는 to be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래야만 한다가 자신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관철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게 comfortable하다, 뭐 괜찮다, 살만하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안 돌아간다, 문제가 생긴다, 가로막힌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uncomfortable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심지어는 자기가 눈치 못 챌 수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탁 걸릴 때, 벽에 부딪힐 때, 관철이 안 될 때 느끼는 겁니다. 걸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타인이 간섭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내가 간섭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이거 굉장하게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to do 또는 to be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목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 돼, 원래 그래야 돼, 기본적으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 혹은 세상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기준들이 다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기준이 매우 독특한 사람도 있겠죠. 제가 단어를 순화해서 독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남과 세상에 대해서 이 자기의 기준을 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약간 강요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게는 좀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내가 힘이 딸리면 그냥 참고 넘어가고, 내가 힘이 있으면, 즉 내가 갑이 되면 내 생각을 관철하기가 쉬우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어쨌든 간섭이 들어오거나 타인에게 적용한 기준이 이제 지켜지지 않을 때, 또는 관철되지 않을 때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나의 이 컴포터블한, 나의 이 편안한 상태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분노는 이래야만 한다와 관련이 있고, 그것은 결국 어떤 방식, 스타일이나 기준, 크라이테리아, 그죠? 스타일이나 크라이테리아와 관계가 있다. 자기께 있는 거죠. 이것이 깨지거나 위협받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하고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거부해도 계속 간섭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기준을 세상에 대해서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죠?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 화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반복적으로 경험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항상 화가 있는 얼굴이야, 이렇게 만성적인 분노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노가 쌓이는 것은 당연히 뭐든지 좋지 않은 것인데, 특히 분노가 쌓이는 것은 이제 여러모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노는 방식과 기준의 문제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가 났어요. 화는 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아까 이제 원시시대 때 혹은 동물들은 이제 이 영역 침범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면은 FF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확 화를 내면서 자력 구제를 하죠.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안 되겠으면 도망가고, 격렬한 액션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든 저기서든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합니다. 동물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치타에 쫓기는 톰슨 가젤이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어,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풀 떴죠. 그래서 FF 반응은 사실은 격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평온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엉켜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자연보다는 인간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메인 소사이어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FF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느끼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직장 상사를 때려 눕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이제 관계의 그물이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또 내가 어떨 때는 갑이지만 어떨 때는 어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나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잡성 사회에서는 절대 갑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분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역 침범에 대한 정당한 대응인데, 이 현대인의 분노는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폭력적으로 격렬하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인의 분노는 이제 억압당하고 눌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는 마그마는 훌훌 이제 끌어서 터져야 되는데, 이 산 정상에 그냥 하여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분노가 아까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 메커니즘인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우리는 처할 수 있다. 화가 났지만 화난 대로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파괴적 에너지거든요. 짧은 시간에 격렬한 행동을 위해서 우리 몸은 다 준비를 해주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에너지는 위험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괴적 에너지는 바깥을 향해서 표출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 문명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구를 잘 찾아서 적절하게 분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처치곤란한 물건이 이미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참는다. 참으면 병이 되죠. 그럼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 우라병, 요즘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참으면 병이 되는 건 확실하죠. 또 그러면 화나는 대로 진짜 주먹이라도 휘두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참아도 병, 표출해도 병.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표출하면 분노를 그냥 터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나 절대 가백에는 대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 분노 에너지는 뚫고 나옵니다. 폭발합니다.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가장 나에게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맥락도 없이 불통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까칠해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들의 사소한 문제를 크게 해서 어쨌든 자기 에너지, 쌓인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그 안에서 그걸 화라고 하는 폭발물을 이제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통해서 이게 화가 터져 나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출하면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가 약한 고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면 화를 내도 되죠. 근데 화를 내는데 문명사회에서는 화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되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법이 목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찍힙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이 장애가 있나 봐. 이렇게 잠재적으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여기에 화가 났지만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진짜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다루기가 까다로운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낍니다. 야, 이게 말이지. 이 화를 내보니까 일단 몸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사회관계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면 여러분은 이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화가 나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혈압도 올라갈 거고 나 이 화를 감당할 수 있나? 두 번째, 내가 화가 나지만 이 화를 터뜨리면 내가 이 구축해 놓은 관계가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반복되면 그 자체가 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이게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니 내가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사회에서 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불행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자, 분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어렵다. 그럼 잘 이해해서 물꼬를 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분노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릴 거냐?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분노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게 모든 문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투비가 있고 에세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간격의 격차가
에너지의 격차 아닙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되는데 택도 아니게 저렇게 한다. 그럼 화가 많이 나겠죠. 거의 95% 정도 된다. 화까지는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 수력 발전에서 낙차가 크면 전기가 많이 생산되듯이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갭이 클수록 그죠? 분노는 잘 인식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인식은 첫 번째, 이것이 갭이 생긴 거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딱 바로 느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이 정도의 간격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 인식은 그런데 아까처럼 화를 참아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약한 골이나 문제가 더 커지거나 하는 식으로 화가 매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화가 났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노를 이렇게 3단계로 인식하면 이걸 인식하는 동안에 또 분노가 살짝 또 도망가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화가 난 사람들 중에도 주먹부터 휘두르는 게 아니고 소리부터 지르는 게 아니고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누구든지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하지만 이 분노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친 분노를 세련된 분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한 대 때리고 감옥 가냐? 아니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쳐갖고 검사가 돼서 이놈을 잡아였자. 예를 들면 억울하다는 느낌을 출세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거친 분노를 세련된 분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출세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경찰이 되겠다거나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할 때에는 사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분노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거친 분노가 일으키는 거친 파동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직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자기의 감정과 마주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 분노가 있습니다. 뭐 인마가 지각을 했다, 인마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인마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표면적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심층에서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질투의 발로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한테 말하기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렇죠. 남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내 분노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표면적 분노 밑에 있는 좀 더 심층적인 분노 혹은 심층적인 마음의 동료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화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화를 어떻게 깨달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깨달을 거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분노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걸리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있죠. 그걸 경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남들 보기엔 그건 편향이죠. 쟤는 이렇게 굽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경향성이 있고 어쩌면 이것은 자기의 개성이고 정체성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범위 안에 자기답다, 자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 화에 대한 자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경향성이 바람을 맞는 것이다. 자신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돛대가 바람을 맞아서 휘날리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분노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 나의 편향성, 나의 경향성, 나의 정체성,
그죠? 나의 개성에 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수 있냐?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량성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사고하는 방식이 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나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인 기계잖아요. 지적인 프로세싱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고의 경량성, 나의 감정의 경량성, 나의 호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량성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해보고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면 non-judgmental awareness라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뭡니까? 나의 경량성이죠. 나의 경량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awareness, 인식감, 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넣지 않고 본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자신과 자신의 경량성을, 심리적 경량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넣지 않고 보면 그 자체로 화가 일어날 일은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분노에 대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안전한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반응이죠. 실제로 침범을 당하고도 못 느끼면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분노는 안전한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생존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안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아자라고 하는 한자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자라는 것은 손숫자의 창과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창을 들고 어딘가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comfortable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comfortable. 함께 만든 요새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 편안하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물리적, 심리적 영역,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침범당했을 때 이제 느끼는 생존 반응인데,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안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경향성,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편향, 이런 것들이 나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한다, 구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심리적, 기존의 심리적 그 안정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나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인생은 투쟁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또 한쪽은 나의 심리적 안정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이 심리적 안정 영역 없이 내가 살 수 있나, 또는 최소화해서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심리적 안전 영역을 심리적 동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동일시를 안 하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사고방식, 행동방식, 또 느끼고 욕구하고, 그죠? 이런 방식과 나 자신이 꼭 나 자신을 꼭 동일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화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자. 나의 사고방식이 꼭 나는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침범당해가지고 변형되고 훼손된 거는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일 수도 있다. 내 생각이 깨진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생각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냐? 내가 생각하는 안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장돼 갖고 웬만하면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안전한 영역 자체의 선도 희미해져 갑니다. 예, 그죠? 그리고 마침내 안전 영역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 바운더리, 경계선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상한 바보가 될 거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잘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정화된다면 나는 훨씬 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잘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심리적 안정 영역은 나를 위한 것인데 심리적 안전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다. 심리적 안정 영역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을 열리든지 아예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분노에 대한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의 분노에 조금 더 지혜가 보태진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